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을 합격하고 2차에 이제 우리 관계법규하고 실무 남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관계법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3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목차를 보면은 주택법이 먼저 나오죠. 주택법. 목차를 먼저 봐주시고요. 목차를 보면은 주택법이 먼저 나오죠. 주택법 옆에다가 8 적어놓았어요. 8문제가 나오는데 절반은 4문제, 보통 5문제, 3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4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주관식이 5문제, 객관식이 3문제. 그러니까 갈로 적어놓고 한 3문제 정도는 뭐 우리가 객관식이 나온다, 주관식이 나온다. 절반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동대 관리법 8문제 해놓고요. 거기 8문제 해놓고 8 해놓고 갈로 해가지고 3문제 정도는 주관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문제입니다. 2문제인데 1문제가 주관식이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 특별법 나오죠. 제4편에 여기 2문제 나옵니다. 1문제는 역시 이제 주관식. 건축법 7문제. 그럼 7문제인데 주관식은 3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2문제인데요. 1문제는 주관식.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1문제 나오는데 1문제. 뭐 주관식 나오기 힘들겠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제 객관식으로 거의 다 나옵니다. 소방기본법 1문제.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법률 2문제. 1문제는 주관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10편에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관련 특별법. 역시 여기도 이제 2문제 나와요. 2문제 나오는데 1문제는 이제 주관식이죠. 자, 제11편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2문제인데 1문제가 주관식입니다. 전기사업법 2문제인데 1문제가 주관식. 제일 마지막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관련 법률. 요거는 이제 1문제가 나옵니다. 1문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40문제 중에서 16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3가지 법률,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주택법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밑에 제5편에 건축법이 나오는데 이 3개의 법률이 이제 여기 8문제, 7문제 이렇게 보면은 요 3개 합해가지고 28에 16 해가지고 23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8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가. 그럼 나머지 법률들은 8개 법률이 해봤자 이제 이게 뭡니까? 17문제죠. 17문제. 근데 2문제씩, 1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쪽을 굉장히 이쪽만 보고 이쪽은 손 안 대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요거는 1문제밖에 안 나오더라도 쉬운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고루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편식하면 안 되죠. 공부도 편식하면 안 돼요. 어떤 특정 부분만 계속해서 보시는 분이 있는데 모르면 굉장히 이 부분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렇게 점수 따기 힘드는 것도 있어요. 어렵게. 근데 이 8개 법률은 아주 쉬운 게 나올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3개 법률에 집중해가지고 막 나머지 포기해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골고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모르면 넘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뭐 알라고 다 덤비면 다 천재되게요. 모르면 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회독수를 늘려야 됩니다. 회독수.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짧은 시간에 시험을 치잖아요. 그죠? 2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무슨 3, 4개월 강의하듯이 아주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의 강의를 못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나 심화 과정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못 해요. 강의를. 그러니까 요약집 가지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요약집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책에 있는 것도 있고 뭡니까?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없는 것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으면 없는 거, 책이 없는 것만 집중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냐? 이 요약집이 전부는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요약집을 바탕으로 하되 기본서의 내용들이 여기 모자라는 게 있으면 기본서의 내용들을 플러스를 해서 첨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붙이려는 거예요. 단권화 작업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갖고 기본서 내용이 있는 부분들이 여기 빠져 있는 게 있죠. 그럼 중요하다 싶으면 그걸 갖다 오리가 붙여가지고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포스트 잇 요걸 갖다 붙이는 겁니다. 요거를. 큰 거 나오죠, 요즘은. 요즘 세상 좋아요. 예? 이 뭐 큰 거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예, 줄 다 끄가지고 나와요. 그런 거 하나 딱 갖다 붙여놓고요. 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뗐다 붙이다 할 수 있으니까. 예, 요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총 32시간 만에 8타임이죠. 여러분들하고 8번 보는 거예요. 이제, 요 과정은, 요거 이제, 요 끝나면 문제 또 4개 과정이 나오고, 이렇게 과정 뒤에 나와요. 또 문제 동영 모의고사 4번 또 치고 그런 게 나오는데, 일단 요걸 가지고, 요약집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은 32시간. 예. 그럼 하루에 우리가 이제, 주택법을 오늘 공부하잖아요. 오늘 주택법하고 내일 주택법 끝납니다. 바로 이틀 만에.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속도가 좀 빠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거는 다 해야 돼, 우리가. 시간은 없으니까 할 거는 다 해야 되는데, 그럼 필기할 시간이 있다, 없다? 많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제가 될 수 있으면은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책을 페이지 수를 찾아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네. 무슨 말이냐? 저는 다 설명을 했는데, 간략하게 지금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 다 언제, 이 바쁜 시간에 국토교통부 장관 다 쓰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 저는 이제 강의할 때 그냥 국장. 간단하게. 국토장관 또는 국장.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제가 빨리 강의하는 내용들을 줄여서 쓰는 거 있죠? 요거를 주관식 시험에는 쓰면 안 돼요. 만약에 입주자 대표인데 제가 간단하게 그냥 입대의 해표잖아요. 그죠? 입대의가 이게 줄임 말이잖아요. 그럼 갈로 써넣기 시험에 입대의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다 써야 돼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근데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인데 이걸 다 빼먹고 그냥 정보 시스템을 적었다. 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갈로 써넣기가 24문제 나올 때는 풀 네임을 다 써야 돼요.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 근데 공부하는 방법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객관식을 대비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주관식을 대비하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거의 내가 외운다는 기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무슨 주관식 이게 26문제, 16문제 빼버리고 24문제 객관식만 내가 치중하겠다. 주관식은 내가 어려운 게 나오면 포기하겠다.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날 것도 없어요. 내년에 한 번 더 시험 치면 되죠. 1차 합격하면은 기독권 한 번 있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1차 시험 안 치고 2차만 바로 칠 수가 있어. 한 번에 안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회는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러면 올해는 그냥 눈치만 보고 내년에 시험 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또 시시각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요.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 또. 계속해서 시험이 어렵게 나와요. 더 쉬운 건 없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내년에 공부하면 더 많이 할 것 같이는 보이죠? 기회가 주어질 때 어찌도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가서 한 명도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대충 어느 정도 공부해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공부 많이 했어요? 이런 물어보잖아요. 다 준비 못했다 그래. 완벽하게 준비가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일 먼저 12페이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법. 우리가 주택법에는 이제 8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주택을 구분할 때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 있잖아요.
그럼 단독에서는 단독, 다중, 다가구. 그 다음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건축법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의 개념은 여기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 이거는 건축법 나중에 할 때 그때 하면 되니까. 이거는 주택법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나오죠. 연립, 다세대 나오는데 기숙사는 어디가 들어갑니까? 건축부상 개념이죠.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중하고 이번에 개정된 게 다중을 잘 보셔야 돼요. 다중. 그럼 다중주택은 둘 다, 다가구하고 다중은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층수는 다 3계층 이하고 또 바닥면적 합계는 610 이하죠. 그 점에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다중이 얼마였습니까? 330이었잖아요. 여기에 바뀐 거예요. 개정이 됐습니다. 3계층. 주택으로 서 있는 층수가 3계층 이하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 바합입니다. 제가 이제 줄여서 쓴다 그랬죠. 바합, 바닥 면적의 합계.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제 강의 스타일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 축약을 해서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할 수가 있어요. 자꾸 적어 놔야 돼요. 바닥 면적 합계. 그러면은 요게 660 이하죠. 그러면 다가구는 똑같아요. 다가구나 뭐 다중이나 똑같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뭐가 틀리냐? 독립된 주거 생활의 구조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주택이 있으면 우리가 방도 있고 부엌도 있고 이렇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다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다중은. 방은 방대로 돼 있고 부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취사시설의 형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취사시설이 없으면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독립된 주거 생활의 구조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다가구는 역시 독립된 주거 생활의 구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몇 세대를 넘을 수가 없어. 다가구는 19세대 이하.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아니죠. 그런 점이 더 들어간다. 19세대 이하고.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니죠. 그러면 단독하고 공동하고 가장 구분 기준이 뭐죠? 구조죠. 구조인데 무슨 구조? 공동생활에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생활의 구조, 그리고 구분 등기 할 수 있으면 공동택이고요. 공동생활의 구조가 안 돼 있고 구분 등기 할 수 없으면 단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주택으로 서는 층수가 5계층 이상입니다. 그런데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에 서 있는 층수가 똑같이 4계층 이하죠. 그런데 여기도 바합이 다 660 기준이죠. 그런데 연립은 초과가 들어갑니다. 초과. 다세대는 바합이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 이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연립을 기억을 할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연립은 어떻게 기억한다 그랬어요, 제가? 연립에 사시는 분들은요,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는 포인트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초연하게 사는 거지, 초연. 아시겠죠? 연립에 사시는 분은 어떻게 사신다고요? 초연, 거꾸로. 요 초. 그럼 하나가 초고 뜨면 하나가 이다. 초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초연이다. 요게 이제 우리가 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자금에 의한 분류에서는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여러분들 보면은 국가, 지자체, 주공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또는 그 밑에 뭐라고 됐어요? 재정이나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건설,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죠. 그럼 국민주택 규모에다 밑줄 해놨는데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 하면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주거 전용 면적이에요, 이게.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죠. 85 이하인데, 우리가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지역이 아닌,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읍면적은 얼마죠? 100이죠. 100제곱미터 이하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단독주택이든 공동이든 똑같습니다, 규모가. 이게 뭐라고요? 국민주택 규모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규모는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는 무슨 기준이죠?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아시겠죠? 주거 전용 면적.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갑니다. 의의는 보세요. 의의는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그러니까 12페이지 보면은 왼쪽에 뭐 글씨가 많이 나오죠. 작은 글씨 나오죠. 당분간 보지 마세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다가는요,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 기본적인 내용부터 보고 그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봐도 돼요. 자, 그러면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 생활이 가능한 구조인데 구분된 공간은 구분 소유를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80평 아파트를 보세요. 80평 아파트를 보면은 이거 자체가 등기가 돼 있죠. 구분 등기라고 합니다. 각 세대별로 101호, 102호, 103호 등기가 돼 있죠. 돼 있는데 이걸 다시 쪼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를 등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지. 등기 안 됩니다. 다가구 주택인데 주인이 한 사람이죠. 단독주택이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고 주인이 한 사람인데 각 1층, 2층, 3층 구분 등기돼요?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이거 각 하나는 구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각각의 구분, 여기 구분을 나눴을 때 요걸 말하는 겁니다. 구분 생활은 가능하지만 뭐가 안 된다고? 구분 소유를 할 수가 없다. 그 옆에다 밑에 쭉 적어 놓습니다.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이다. 구분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등기. 구분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구분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적어 놓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그림이 이제 표가 두 개 나오죠. 하나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예, 그 다음에 행위 허가 신청. 그럼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규모가 얼마죠? 규모가 얼마요? 얼마 이상이 승인 대상이죠? 아파트는? 원칙이 30세대 이상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3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네, 적어도. 그러면 기존 주택의 행위 허가는 30세대 미만을 말하는 거죠. 규모가. 그러니까 규모가 큰 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고 3세대 이상은, 규모가 적은 거는 행위 허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허가만 받아도 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왼쪽에는 뭐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해야 되고 오른쪽에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근데 건설 기준을 보니까 각각의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과 현관을 설치된다. 그래서 이 각각의 구분된 공간 하나는, 요거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람 이름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욕부현씨입니다. 욕부현씨. 이 구분된 공간은 하나하나가 욕부현씨가 산다고 아시겠죠? 예. 자, 욕실과 부엌과 현관, 욕부현씨가 예, 각각의 구분된 공간마다 살고 있다. 그 밑에 세대 간의 연결문과 경량구조, 경계벽.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이게 연결문이나 경량구조로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연결문이나 경계벽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 연결문이나 밀을 가지고 하는 거 있죠? 연결문, 그 다음에 경계벽, 경량구조. 그 밑에 단지 전체 세대수는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된다. 세대수가 이렇게 구분 등기를 하는 것이 전체에 얼마를 넘으면 안 돼요?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에다가 동그라미. 요거는 빨간 걸로 해야 돼요. 전체입니다. 그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그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주거전용 면적 합계는 전체, 또 나오죠? 전체 주거전용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세대수도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구분 공간을 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이 전체의 세대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전체 세대수도 얼마를 넘으면 안 돼요? 3분의 1을 초과 안 된다는 거예요. 초과 금지. 그럼 초과 안 된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 이내를 말합니다. 3분의 1 이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과 못하니까 이내, 3분의 1 이내. 그 다음에 세대수도 3분의 1 이내지만은요, 또 뭐도? 면적. 요 면적이단 말이야. 전체 면적도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각각의 세대수마다 구분된 공간은 욕부현씨가 살고 있고, 연결문이나 경량구조로 된 경계벽.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세대수는 3분의 1 초과 못하고, 면적도 3분의 1 초과 못하고. 자, 축약을 잡고 해야 됩니다. 세대수 3분의 1, 면적 3분의 1. 더 축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분의 1 두 개 나오죠?
그럼 앞으로 강의할 때 3분의 1 몇 개 나오죠? 2개 나옵니다. 하나는 뭐죠? 세대수, 하나는 뭐죠? 면적,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자, 그럼 4개 바로 이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역부연식, 그 다음에 연결문이나 경량구조, 경계배역, 그 다음에 3분의 1 2개. 하나는 세대수, 하나는 면적. 예, 끝. 오른쪽 넘어갑니다. 자, 기존 주택 행위허가 신청, 허가 대상. 요거는요, 3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규모가 커요, 적어요? 적죠? 적으니까 욕실과 부엌까지는 가는데 현관을 설치를 못해요. 왜? 현관이 설치하려니까 면적이 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세대수가 적으니까 면적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현관을 설치 못하고 거기다가 뭐만 하겠다? 구분 출입문만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현관이 거의 없습니다. 현관이 빠져있죠. 그러면은 행위허가 대상은 조그만 집에 이런 식으로 이제 2개 정도 해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면적이 적잖아요. 80평 정도 되면은 화장실도 몇 개 나와요. 여러분들 화장실 4개 있는 거 봤어요? 4개. 예, 3개까지 봤어요? 80평짜리 4개 나옵니다. 화장실. 예, 3개, 4개 나와요. 예, 화장실 다 4개 나와. 그러니까 이거 구분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이 2개 나와야 돼요. 2개. 구분된 공간마다 각각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2개 나와요. 그러니까 구분된 공간마다 욕실도 있고, 욕실에서 안에는 화장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욕실이 있고, 부엌이니까 요건 기본이잖아요. 예? 어디 다 가도 이삿짐 내가 만약에 단독 원룸 알아보러 갔는데, 원룸 알아가는데 제일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내하고 틀리네. 제일 알아보는 게 이게 욕실하고 부엌하고 이게 제일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다? 현관이 없단 말이야. 이게 너무 좁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구분 출입문. 욕부구. 그래서 욕부형씨 동생이 욕부구씨입니다. 동생 이름입니다. 오늘부터 동생 이름. 자, 욕부형씨 동생이 누구라고요? 부구씨. 구자 돌림. 예, 부구씨. 저도 구자 나갔는데 여기도 부구씨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요거는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몇 세대밖에 안 돼요? 2세대 이하죠. 2세대 이하. 이야기했잖아. 그림 2개. 합해봤자 2개밖에 안 돼. 그거를 쪼개는 겁니다. 그죠? 네, 2세대 이하입니다. 그 밑에 전체는 얼마, 세대수의 얼마죠? 10분의 1. 동은 3분의 1. 요거는 이제 욕부구씨는요. 전체 세대수를 따진다면은 전체 세대수의 얼마냐? 10분의 1 초과 못하죠. 초과 못하고 동은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 못하죠. 예. 그래서 요게 조금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게 시험에 나오지 않겠냐. 갈로세 넣기. 예. 10분의 1, 3분의 1 요거. 그러니까 제가 갈로를 쳐드리는 거는요. 주관식 문제를 대비를 하는 겁니다. 같이. 예, 그래서 별표 해놓고, 이런 식으로 별표 해놓고, 만약에 제가 시험에 낸다면은 이런 걸 내겠습니다. 이런 거. 예, 이런 거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고, 그 밑에 구조, 화재, 소방, 피난, 안전 기준 등을, 안전 기준이 다 있잖아요. 화재도 뭐 안전 기준이 있고, 소방도 안전 기준이 있죠. 그런 기준에 충족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거는 300세대 미만 들어가죠. 국민주택 규모니까 85 이하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100은 안 됩니까? 도시지역이 아니고 읍면지역은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닌 지역, 읍면지역은 100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국민주택 규모가. 근데 이거는 왜 85밖에 안 되죠? 그 밑에. 도시지역에 건설한다 그랬잖아요. 도시지역에 건설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대 면적은 얼마다? 85제곱이 최대 면적인 거예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즉 85제곱 이하.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이 이제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이 있는데, 단지형 원룸부터 보면은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면은 최소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옛날에는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 50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14 이상. 그런 말이 들어가면 틀려요. 14 이상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은 적어도
뭐지? 말 그대로 뭐 3평, 4평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룸형이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이 밑에 무슨 선이 없다? 지금 하한선이 하한선 안 적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한선 50제곱미터 이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욕실과 뭐는 설치해야 된다고? 필수가 뭐예요? 욕실과 부엌은 다 필수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욕실과 부엌, 여기도 뭐죠? 욕실과 부엌, 그죠? 항상 욕실과 부엌은 어디로 다 필수라고요. 필수입니다. 욕실과 부엌은 필수입니다. 예. 필수죠. 욕실과 부엌이 필수고, 그 다음에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는데 30 이상은 2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하층은 설치 못한다고 되어 있죠. 원룸형은 지하층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지형은요, 원룸이 아닌 단지형인 다세대인데 건축인의 심의 받으면 몇 층까지 갈 수 있다고요? 5개층까지 건축이 되고, 단지형 연립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층까지 건축이 돼요. 심의 받으면은. 근데 단지형 다세대나 단지형 연립이라는 거는 뭐냐? 다세대 주택이 단지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한 개 나홀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다세대 주택 있죠? 이런 다세대 주택들이 이렇게 몇 개씩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단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게 단지형 연립주택이라는 것은 연립주택이 나홀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단지를 구성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원룸형은, 거기 원룸형 있죠? 원룸형은 오른쪽에 보세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 가능한 게 원룸형입니다. 오른쪽 해놨죠? 네, 원룸형은 뭐로 할 수도 있고 아파트로 형식으로 건설할 수도 있고 연립이나 다세대로 건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거 참고적으로 보시고 오른쪽 넘어갑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한 장. 자,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하고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같은 건물에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원룸형하고 85초가 되는 주택 한 세대를 요거는 함께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주인 세대가 이제 살고 있어야 되니까 85초가도 일반 주택도 한 세대 정도는 같은 건물 안에 건축이 되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는 원룸형하고 도시형이 아닌 주택을 함께 건축이 되는데 요거는 한 세대 넘어도 돼요.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건축물은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은 함께 건축이 안 된다. 자, 만약에 선생님 요 위에는요 원룸형으로 지었어요. 원룸형으로. 근데 요 밑에를 단지형 다세대나 단지형 연립으로 지었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하더라도 원룸형하고 단지형 다세대나 단지형 연립을 같은 건물 안에 함께 설치 못해요. 왜 못합니까? 왜 못하죠? 기준이 다른 거예요. 원룸형은 지하를 설치 못하죠. 지하. 근데 단지형이나 단지 연립은 지하 설치 못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 밑에 지하층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 복합으로 짓게 되면은 기준이 다르잖아요. 원룸형은 지하층 못한다. 근데 단지형 연립은 단지형 다세대는 할 수 있다. 그럼 밑에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죠? 모르겠죠? 그러니까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 자체가 건축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룸형하고 단지형 다세대나 단지형 연립하고 같은 건물 안에 설치 못한다. 근데 원룸형은 뭐 하는 된다고 했어요? 일반 주택 85초가 되는 일반 주택 한 세대 정도는 같은 건물 안에 설치가 돼요. 그런데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그런 한 세대 규모 넘어도 된단 말이야. 두 세대 넘어도 관계가 없다. 예, 비싼 동네 살면서 뭐 꼭 주인 세대 한 세대만 있으면 곤란하겠죠. 좋아요. 그 밑에 갑니다. 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전략형 말 그대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려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다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건강 친화형 주택은 말 그대로 건강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이죠. 예.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전부 다 에너지 전략형으로 지어야 되죠. 사업계획 승인 얼마나 했습니까?
30세대 이상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밑에 주거정용 면적은 단독은 바닥 면적이 있어요. 지하실,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고,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이죠. 내부선. 예, 안목지수라고 그래요. 주택 공급 면적의 조정은 국토장관은 사업 주체가 건설한 주택의 75% 이하 범위 안에서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가지. 그러면 이 75하고 100이라는 숫자 나오죠? 그게 빨간 걸로 갈로를 치버렸어요. 빨간 걸로. 노란 걸 표시해야 돼요. 노란 거. 형광색으로요. 형광펜으로다가 75%하고 100%를 형광펜으로 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요게. 요 숫자 서 넣는 거 있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택은요. 주택이 일단 아니지. 그죠? 준주택이라는 거는 뭐가 아니다?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하면 틀려요. 준주택은 주택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택이 아닌 시설이죠. 그럼 준주택은 오피스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옛날에 이거 뭐였어요? 고시원. 그렇죠? 예, 옛날에 고시원을 말합니다. 고시원. 이게. 그 다음에 노인 복지주택입니다. 복지주택. 그 다음에 기숙사 나오죠? 기숙사. 자, 사람이 오다가 막 화가 날 수가 있어요. 화가 난다는 것은 두 글자로 뭐랍니까? 노기를 띈다. 아니, 막 저 사람이 막 내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살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살기. 저 눈에, 저 친구 눈에 살기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화가 나죠? 오다가 노기를 띠는 거죠. 예. 오다가 노기를 띠는 거죠. 왜? 어느 정도는 화가 좀 나 있어야 됩니다. 예, 사람이. 예. 자, 왜? 이거 다 내가 공부를 다 해야 되니까 또 조금 화가 나죠? 예, 화가 나지만 이제 좀 줄여서 준주택은 오다가 노기를 띠는 게 준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니까요. 부대시설은요, 딸려있는 시설. 그럼 냉난방 공급하고 공중 화장실, 자전거, 보관소, 전기자동 충전시설, 관리실 이런 건데, 관리사무실. 근데 그 밑에 냉난방 공급시설 옆에다가 지역난방시설 재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난방시설은 재배라고 됐는데, 왜 재배라고 해놨을까요? 부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재배시킨 거지. 그럼 무슨 시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 요거는요, 간선시설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기관시설 또는 간선시설 나중에 할 거예요, 제가. 간선시설이기 때문에 부대시설이 이게 안 들어갑니다. 자, 간선시설이기 때문에 지역난방, 가스, 통신, 지역난방, 전기, 이런 건 전부 다 간선시설이죠. 그런 거는 이제 부대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복리는 그 주민의 복지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럼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고, 공동작업장, 취직산업센터, 사회복지관, 유치원, 경로당 다 들어가는데, 딱 이제 제2종 건설 중에서 안 들어가는 게 5개입니다. 5개. 자, 건생은 맞는데, 장의사, 총법함에서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입니다. 5개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장총 알아요? 장총? 큰 총? 장총? 예, 서부 영화에 나오는 장총? 그 장총을 그 사람을 안 단다? 장총을 안 단다? 이거죠. 장총 알고 있니? 장총 안 단다? 5개. 장총 안 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총은, 예, 이거는 그 5개가 단지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만약에 오늘 막 기분 나쁘다 그러면 저 사람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막 김 사장, 나 오늘 한 사람 말에 손 좀 봐야 될 건데 총법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총 있니? 산탄총 하나 주라. 오늘 내 손 좀 한 사람 봐야 될 사람 있는데 오늘 내 사고 치고 말 거야. 이런 식으로 총법하면서 만들어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김 사장이 좀 더 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김 사장 나도 하나 줘. 해가지고 막 101호도 나가고 102호 나가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 5개 시설은요, 5개 건생 시설은요 단지 안에 설치를 못해요.
장총 안 단다. 예, 5개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간선 나왔죠. 간선은요, 기관시설과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거, 연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연결하는 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럼 안에도 뭐가 있고, 전기통신, 도로상하수도 다 있고, 밖에도 도로상하수도 전기통신 있죠? 요거를 연결하는 거다, 연결. 요게 간선입니다. 그러면 간선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도로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 지역난방도 중요한데, 동종의 기관시설을 안에 있는 거와 밖에 있는 거를 뭐 하는 거다? 예, 연결을 찾았어요, 연결. 연결 찾았죠?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간선인 거지.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지. 이 단지 안에도 있고 단지 밖에도 있는데 요거를 뭡니까? 연결하는 요 부분. 요 부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도로상하수도 연결되죠? 요 부분을 간선이라 그래요. 간선시설. 네, 사이간자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택지. 일단의 무슨 사업에 의하여?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입니다. 결국 이 공공택지에서, 예, 공공택지는 10개의 공공사업이 들어가는데 그 10개 공공사업을 오른쪽에 지금 여백이 있죠, 여러분들. 오른쪽에 약간 칸이 비어놨죠? 지금부터 적어봅니다. 거기다가 공공사업 10개를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10회 때, 11회 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딱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가 객관식 시험에서 분명히 이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적어보면요. 먼저, 이런 식으로. 국산 공택. 공책이 아니고 공택입니다. 공책이 아니고 공택.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돼. 국산 공택. 예. 그 다음에 이걸 공도경시. 공도경시. 성이 공시입니다. 예, 3글자씩 끊어야 돼요. 앞에는 4글자. 국산 공택 공도경 끊고. 혁신. 행복. 공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2글자씩 기억해야 됩니다. 혁신, 행복, 공익.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적어보면요.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사업.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한 플러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대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산업단지 아시죠? 예. 산업단지가 4개가 있어요.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합해가 4개인데 그 4개의 개발 사업을 말합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죠. 그 다음에 이 공공주택법에서 나오는 공공주택의 지구를 조성하는 겁니다. 공공주택 지구 있죠. 예,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공공주택 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죠. 그 다음에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택지개발 사업. 자, 신도시 가면은 이제 택지개발 사업 많이 하고 있죠. 그 밑에 이제 보면은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예, 조성 사업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말이 너무 길죠? 다 적어줘야 돼. 이때는 할 수 없어요. 축약하지 마시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이미 이제 이걸 줄여가지고 촉진지구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인천에 가면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이런 거 많이 하죠.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혁신도시 나옵니다. 예, 전주나 진주. 혁신도시 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행복이 뭐냐면요. 행정중심. 복합도시거든요. 줄여가지고 행복이라고 그래요. 예,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이렇게 개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익사업이 있는데 이 공익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이거는 설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익 사업이죠. 도로, 우리나라가 4대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뭡니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거를 건설하는 거, 적어도 그 나라에 아주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 시설, 그런 거를 하는 걸 말하죠. 공익 사업. 이게 공익 사업입니다. 기반 시설 설치.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세 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인데 요거는 사업 방식까지 기억해야 돼요. 사업 방식. 무슨 방식요? 사업 방식인데 우리가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고 수용 사용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용이라는 거는 보상금을 내주고 땅을 사들인 다음에 개발하는 방식이고 먼저 돈부터 줘야 돼요. 보상금 지급하고 땅을 사들인 다음에 개발하는 거고 환지는 보상금을 안 줍니다. 지금 당장. 나중에 땅으로 주는 거죠. 땅으로. 보상금을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땅으로 준단 말이죠. 환지 바꿀 한자 땅 짓자. 예, 땅으로 주는 거예요. 보상금은. 돈으로 안 주고. 그럼 이거는 수용 방법이 맞겠죠. 수용이나 이거는 사용 방법. 요거는 뭐 혼용 방법이라 하더라도 수용 사용 방법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수용이라는 거는 보상금을 주고 땅을 사들이는 걸 말하고요. 사용이라는 거는 보상금을 주고 사용만 하는 거죠. 사용만. 그 두 개 한 세트로 가야 돼요. 예, 어떤 거는 사용만 할 수도 있고, 예? 어떤 거는 수용을 해서 완전히 사들이 가지고 개발하는 방식도 있죠. 합해가지고 한 세트로 가면 돼요. 수용, 사용이라는 거는 한 세트로 간다고. 수용이 뭐라고? 보상금을 주고, 예, 땅을 완전히 사들이는 거, 취득하는 겁니다. 소유권 취득. 근데 사용은 뭐만 하는 거? 사용만 하는 거. 보상금을 주는 건 똑같은데 사용만 하는 거. 이거 한 세트로 간단 말이에요. 한 세트로. 수용, 사용 방법은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예, 수용도 할 것도 하고, 사들이기도 하고, 사용도 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에만 이게 공공사업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선생님, 여기 환지 방식 들어가면 공공사업이다 아니다? 아닌 거지.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했어. 그러면 이거 아니죠? 도시개발 환지 방식으로 했으면 아니죠? 또 공공지원 요거를 환지 방식으로 했다. 아닌 거지. 수용, 사용 방식으로 했을 때만. 공도경시를 조심해야 돼. 공도경시는 무슨 방식으로만? 수용, 사용 방식으로 했을 때만 뭐다? 공공사업이다 이겁니다. 중요해요. 요 세 가지. 그래서 자, 오늘 바로 기억합시다. 국산, 공택, 공도경, 혁신, 행복, 공익. 자, 혁신, 행복. 요거 줄여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행복이라 그러는데 행복, 공익 이렇게 해서 두 글자씩 기억하는 거예요. 밑에는. 자, 국산, 공택, 공도경, 혁신, 행복, 공익.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살아가면 뭘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혁신이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국민의 행복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불행하면 안 돼. 행복이죠.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죠? 공익.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예, 공익 사업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사업, 공익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혁신, 행복, 공익.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혁신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익이죠. 예, 그렇게 하면 세 가지, 예, 끝났고. 자, 그래서 국산, 공택, 공도경, 혁신, 행복, 공익. 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있잖아요. 한 번만 돌리면 돼요, 이거. 한 번만. 반복을 해주면 돼요. 계속해서. 그리고 뭐, 이게 뭐, 이제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왜? 제가 이거는 30년 동안 강의를 했거든요, 저는. 제가 부산에서 1회부터 주택관리사 강의를 해가지고 중간에 뭐, 부동산 공법을 공인중개사 한 5년 했습니다. 노량진에서 이게. 예. 그리고 뭐 15년 정도 했고, 다시 주택관리사도 이렇게 중간중간 하고 했는데, 예. 합해가지고 뭐 한 30년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저는 항상 옛날에 관록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제일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과거에 뭐 내가 뭘 했니? 이런 사람들은 제일 경멸하거든요. 경멸해요. 뭐 옛날에 네가 뭐 했으면 뭐 어쩌라고. 그죠? 그런데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실패를 안 해요, 잘.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늘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가 시험에 나오고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실패라든지 실수는 잘 안 한다, 확률이. 안 할 확률이 높은 거지. 예.
왜 그러냐면 이 산, 이제 가이드가 산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산 잘못하면은 밑에 낭떠러지 떨어지죠. 예? 그런데 이제 가이드가 이번에 산은 파도가 이렇게 넘어왔을 때 그 파도를 여러분들 그 여름에 해수욕할 때 파도 있잖아요. 저기 파도가 어떤 때는 작은 게 오다가 큰 파도가 한 번씩 와요. 약간씩 큰 게. 그럼 큰 파도가 왔을 때는 점핑을 많이 해야 됩니까? 적게 해야 됩니까? 점핑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큰 파도가 오면 점핑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금밖에 평상시대로 점핑을 하잖아. 물 바로 먹어버려요. 그래서 물 먹는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올해가 공인중개사 아니죠. 주택관리사 다 시험이 어려워요. 관계복귀도 올해가 어렵게 나옵니다. 주택관리사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큰 파도가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점핑을 조금 더 높여야 됩니까? 아니면은 옛날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점핑을 약간 높여야 돼요. 예, 안 그러면 물 먹습니다. 예, 그래서 큰 파도가 올 때 점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돼? 워밍업. 여러분들이 보통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저는 이제 공부할 때 뭐 여기 이제 좀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도 계시고 좀 낮으신 분 계시는데 대개 한 40대 넘어가잖아. 그럼 돌아서면 까먹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냐? 별의별 방법 다 써야 돼요. 녹음도 했다 듣고 자기 녹음한 걸 듣고 예? 벽에다 갖다 붙이고 별의별 방법 다 이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 좀 쉬었다가 8번까지 했죠? 예, 좀 쉬었다가 주택의 단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